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할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상태에 머무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비스트 셀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울트라 셀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자, 그럼 비스트 셀프는 어떤 상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적 본능에 굴복당해서 비스트 셀프 상태에 머물며 알고리즘에 갇혀 사는 삶을 산대요. 반대로 동물적 본능을 거부하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울트라 셀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비스트 셀프에 머물러 산다고 하네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비스트 셀프 상태에 머물러 있고 가끔 울트라 셀프 상태에 있을 때가 있는데 울트라 셀프 상태에 안정적으로 기거할 때에 비로소 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겠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 나는 이들을 울트라 셀프라 부른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울트라 셀프 다산북스에서 나왔고 이리엘 님이 지으셨습니다. 작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얼굴 보시면 화면 보시면 너무 익숙한 얼굴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상한 리뷰 앨리스를 운영하는 유튜버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통찰을 전하는 지식 큐레이터이자 3천만 조회수 35만 구독자 채널 이상한 리뷰 앨리스를 운영하는 유튜버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직접 문답하면서 이 울트라 셀프를 기획했습니다. 프롤로그에 이런 말을 해요. 세계적인 석학들의 글, 책, 인터뷰를 통해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옥 같은 인생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그 모든 점을 하나로 연결할 인생 성공의 상수를 개발했고, 상수하면 변하지 않는 절대값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성공에 변하지 않는 그 절대값을 개발했고, 그것이 바로 울트라 셀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울트라 셀프를 장착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울트라 셀프 독서법이 또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어느 마을에 한자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천자문뿐 아니라 모르는 한자가 없어서 한자를 아주 오래 공부한 사람도 모르는 글자를 그냥 줄줄줄줄 알 정도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겠죠. 어머 똑똑해. 하지만 그 사람은 정작 자신이 공부한 한자를 평생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말에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머릿속에는 10만 개 이상의 영단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를 물어보면 그 뜻을 척척 대답해냈어.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나 일상에서 그 단어들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도 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요즘엔 유학파들 많이 있는데 다시 한국 돌아와서 부모님 옆에서 캥거루족으로 있는 분들도 있죠. 반대로 중졸이고 고졸인데도 자수성가하는 아주 똑똑한 분들, 아니 지혜로운 분들,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작은 씨앗 같은 지식 하나만으로도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이들에게는 있고 아까 그 천재들에게는 없는 게 뭘까요? 그 똑똑한 천재들에게는 없는 것.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 부분이에요.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지혜를 갖춘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대명사 솔로몬이 말하길 돈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이 지혜는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똑똑한 것보다 더 필요한 건 지혜란 말이에요. 지식은 사실 내게 필요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싹을 탁 틔워 가지고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로만 계속 가득 차게 한다면 이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쓰레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오직 독서뿐이다."라고 이리엘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능력과 그릇은 어디까지인지를 찾아 떠나는 독서 여행이다. 지혜는 내가 나를 알고 이해할 때 생긴다. 바로 이것이 자각이죠, 자각. 지혜 다음에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1 부와 2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부에서는 울트라 셀프가 꺼진 상태, off 모드 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2 부에서는 울트라 셀프가 켜진 상태, on 모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트라 셀프가 켜진 상태만 알아도 되지 않아? 그것만 우리가 막 익히고 좀 공부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겠지만 이 자각을 위해서는 울트라 셀프 오프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울트라 셀프 오프 상태에서 첫 번째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빠르게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손가락만 한번 움직이면 최소 1 년에서 2년 정도는 삶의 지루한 시간을 채워줄 콘텐츠들이 줄을 서죠. 이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생각하는 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그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입해서 생각할 수만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다.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통해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을 길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는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차별이 분명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의 핵심은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지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각에 있다. 야.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자기 계발만 하지 마시고 자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 자각하는 사람은 I know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각을 통해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주시하고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기억하라. 부자들은 오늘 당장 다시 0원으로 시작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상으로 몸이 망가진 운동선수도 금방 회복해서 다시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동물적 본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울트라 셀프가 되고 싶다면 울트라 셀프 모드가 꺼진 상태, 즉 비스트 셀프 상태임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 '아 내가 지금 동물적 감각으로 본능에만 집중된 상태구나.'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나 문제 없는데? 나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나도 비스트 셀프 상태였구나.' 이걸 먼저 자각해야지만 바뀔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자, 다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라." 소주제로 또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감정을 넘어서기 힘들다. 인간에게 감정이란 만물의 척도나 다름없다.
감정, 느낌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이 끌어당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책을 읽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기존에 있던 감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것은 시작점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상태에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빠진 개발이 된다. 돈, 성공에 대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생각이 감정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노화란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찾아온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나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배운 것을 평생 반복하면서 늙어 죽겠다는 말과 같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뼈 때리는 말 같았어요. 그냥 날 내버려 두는 건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대로 평생 늙어 죽겠다. 너무 끔찍하죠. 인간은 정말 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성공인데 "이제 그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동을 멈춰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반복되는 나쁜 감정을 찾아서 송두리째 뽑아내야 한다." 나를 작동시키는 명령어. 지금 당신은 무엇을 굳게 믿고 있는가? 인간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큰 코 다친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80%가 아무 생각이나 마구 떠오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 하루에 떠오르는 약 5만 가지의 생각들이 제멋대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도록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생각은 정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는 생각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은 정리 영역이 아니고 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고 신중하게 나머지는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명상, 확언, 운동 등으로 다양하다. 핵심은 외부의 조건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자각에 속하겠죠. 철저히 감시하고. 네. 이것도 자각이죠. 그들은 생각이 곧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생각의 힘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물이며 인생은 생각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는 것이 인간 능력 중 하나라면 생각만 제대로 통제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문장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물이며 인생은 생각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는 것이 인간 능력 중 하나라면 생각만 제대로 통제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만 제대로 통제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한 번만 더 같이 말해보죠. 생각만 제대로 통제해도 시작. 생각만 제대로 통제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인간은 하루에 약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1초마다 한 개의 생각을 하는 셈이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거머쥐고도 남을 것이다. 물론 그 수많은 생각 중에 성공을 향한 집념이 매우 적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집중력이 약하거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다. 철이 덜 들었거나 일머리가 없어서도 아니다. 성공은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은 단지 성공에 대해 충분히 몰입하지 않았을 뿐이다. 온종일 1초 단위로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라.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암시, 시각화, 확언 등을 통해 생각의 방향을 목표에 맞췄다.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고 철이 덜 들었기 때문이도 아니래요. 하긴 세계적으로 성공한 막 몇 조의 성공가들 인터뷰 보면 자신의 IQ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낮을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그쵸? 철이 덜 들었다? 어린 친구들 중에도 정말 성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성공은 지능, 철이 덜 든 것, 일머리가 없는 것 아무런 관계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단지 성공에 충분히 몰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성공에 향한 집념이 많은가 적은가 이 차이겠죠. 문제 해결 알고리즘, 유의미한 변화, 유의미한 변화. 게리 클레인 박사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다. 유의미한 변화. 유의미한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전적인 액수를 얻는 일은 무의미하다. 무엇보다 얻지 못할 것을 실패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다. 금전적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변화. 그쵸. 하루하루의 변화. 이 변화에 주목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관점의 변화가 성공의 시작이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성공이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 변화에 있다. 이를 깨닫고 성공한 울트라 셀프들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외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얻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즉 성공이란부터 시작. 즉 성공이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 변화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뭔가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학습하고 생각하고 더 몰입하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돼 있고 성장했다면 그게 바로 하루하루 성공하고 있는 거죠. 성공은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성장의 과정 변화에 있다. 자, 이제 울트라 셀프 온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 꺼진 모드에 있었다면 비스트 셀프 상황을 자각하기 위해서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온 모드예요. 켜졌어요. 울트라 셀프는 진짜 나라고 생각했던 어제의 나를 뛰어넘어 스스로 속박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말한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울트라 셀프가 가능하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이려면 추운 몸을 녹일 정도의 적당한 열기로는 안 된다. 100도가 넘는 열 에너지가 있어야만 물을 팔팔 끓게 할 수 있다. 삶이 적당히 나아지는 정도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뒤떨어진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당신의 행동은 절대로 당신의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며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감정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지배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순간순간 그 감정을 잘 지배해야 합니다. 감정이 휘둘려서는 생각에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 나쁜 생각은 내 행동을 결코 좋은 행동으로 옮겨 놓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 느낌이죠. 분야별 전문가들의 삶과 지식을 탐구한 결과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다. 인간 내면에는 다양한 씨앗이 심어져 있어 한 가지 버전 이상의 나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바로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심은 씨앗에서 파생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지식과 이론 그리고 진리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특히 내면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내 안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말해 볼까요? 내 안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한 번 더. 내 안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이건 정말이에요. 저는 경험해 봐서 너무 잘 느껴지고 이 문장을 읽을 때 막 전율이 있었어요. 인생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바뀌어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감정을 갖느냐. 똑같은 책을 읽고도 누군가는 '그래 할 수 있어.'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고도 '야 그게 되겠어? 뭐 너나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비루한 인생조차도 변화될 수 있다. 살다 보면 듣게 되는 기적의 소식, 노숙자가 대부호가 되었다는 고 하든지 월급쟁이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제 주변에도 중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업을 성공시켜서 대단한 지금 부자가 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인간 내면의 세계를 탐구해 진리의 정상에 오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인다. 정상에 오르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 행동마저 달라진다. 이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정이 달라지면부터 감정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 행동마저 달라진다. 정상에 올라야지만 감정이 바뀌겠지. 아니요, 거꾸로 해도 돼요. 감정부터 바꾸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마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또이또리 님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말 습관을 계속 말버릇을 바꾸다 보면 감정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 감정이 또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생각 바뀐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이 감정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도 이 지금 싫은 감정, 불안한 감정 너무 싫어. 좋은 감정, 편안한 감정, 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돼. 생각보다 안 돼. 그러실 거예요. 어 이 책에서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해답으로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명상을 처음 접한다면 우선 당신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길 바란다. 울트라 셀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전에 심은 나에게서 만들어진 선입견이다. 저 또한 이 책을 보면서 '아 또 명상 결국 명상이야?' 이랬는데 끝까지 읽으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진중하게 명상을 습관화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 책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쪼끔 더 연결해서 읽어 볼게요. 어 "이제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웬만한 질병이나 수술은 약물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자신만의 특별한 질병이나 정신질환은 여전히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변연계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연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정답은 느낌에 있다." 실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노인들에게 현재 나이보다 22살 젊어졌다고 느낄 정도의 상황을 설정했다. 그러자 그 설정 안에서 춤을 추며 말 그대로 나이를 잊고 놀았다. 그 결과 지팡이를 짚던 노인이 지팡이를 버리고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IQ도 이게 가능하군요. 60%나 향상되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6주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는 명상을 하라고 했다. 그 결과 1561개의 새로운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다. 누군가는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지만 다른 누군가는 책을 읽고 즉시 변화되어 삶의 궤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느낌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할 핵심 주제다. 여러분, 뭔가 잘 안 믿겨지세요? 성공 관련된 책을 읽고 자기 계발 책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난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게 되겠어?' 자꾸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느낌이 온다면 느낌을 충분히 바꿀 수 있대요. 그리고 바꿔야만 합니다. 삶의 궤도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느낌이 있어요, 느낌. 감정. 뭔가 성공 관련된 영상을 보고도 막 전율을 쫙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행동이 바뀔 거니까. 그런데 똑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남 얘긴가 보다. 잘했네. 부럽다.' 이렇게만 끝난다면 삶의 궤도가 전혀 달라질 수 없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에 대한 내적 느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또는 "맞아. 듣고 보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두 반응이 불러올 결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두 반응이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킬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뇌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뇌가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을 현실에서 나타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느낌을 달리해 줘야 한다. 이는 명상으로 가능하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쵸? 뇌가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을 현실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방법은 느낌을 달리해 주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달리해 주려면 명상으로 가능하다.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명상에 답이 있다. 많은 사람이 명상이라고 하면 수련원에 들어가서 배우는 특정 행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과 거리가 멀다. 명상에서 둘째가라며 서러울 달라이라마를 인터뷰하며 명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리처드 네이비슨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우리 지은이가 작가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명상은 친숙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과 친숙해질 것인지는 당신이 정해야 한다." 이는 이 책의 일부에서 말한 성공의 어원과도 매우 닮았다. 무엇을 바짝 쫓으며 가까워질 것인지는 명상으로 가능하다. 무엇을 바짝 쫓으며 가까워질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은 또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느낀다. 이것이 명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트라 셀프 명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어 울트라 셀프 명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생각, 행동, 선택, 경험을 미리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비전이 창조되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끌어당김 관련해서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끌어당김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끌어당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울트라 셀프 명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생각, 행동, 선택, 경험을 미리 느낄 수 있다.
끌어당김에서 또 핵심 키워드가 느낌이잖아요. 그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울트라 셀프 명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미리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비전이 창조가 되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명상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책을 사서 읽어 보시면 중간중간에 울트라 박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또 바로바로 실행하고 생각해 보고 정리할 수 있는 적용법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 감옥 같은 그 생각의 터널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실행이 답이겠죠. 알긴 알았으니까 이제 또 명상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보면서 삶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 함께하리였습니다.